자, 이번 시간에는 JWT라는 거는 이제 제이손 웹 토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이손 웹 토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살펴보시려면 이 RFC 7519 문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문서에 보시면 제이손 웹 토큰이라고 해서 제이손 웹 토큰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서가 좀 딱딱하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요 JWT.io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JW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도구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가볼까요? JWT가 뭔지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진 않아요. 그래서 제이손 웹 토큰에 대해서 줄여서 JWT라고 합니다. 이 제이손 웹 토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죠? 오른쪽 버튼만 누르고 한국어 번역만 눌러도 웬만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잘 모르셔도 대부분 내용은 쭉 다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어, 제가 정리한 내용은 요 JWT.io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WT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끼리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양측의 프로그램이 제이손 객체를 전송하기 위한 간결하고 독립적인 방법을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정의가, 이 표준에 대한 정의가 RFC 7519고요.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문서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어,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서를 만들고 이 문서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문서가 중간에 누군가가 변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가지고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바꾸든지 하면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가 변경된 게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가 변경되지 적이 없다.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검사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걸 디지털 서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으면 문서가 변조가 되어 있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가 변조됐다라는 것은 뭔가 조작이 가해졌다는 거니까 그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JWT는 비밀 또는 HMAC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요 HMAC 알고리즘, RSA, ECDSA 이런 이제 알고리즘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단방향 암호화, 뭐 양방향 암호화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암호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개 키와 개인 키 쌍을 이용해서 이 서명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디 로그인 할 때 보면 아이디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 문서를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 키, 개인 키라는 걸 이용해서 서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JWT를 암호화하여 당사자 간의 비밀성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명된 토큰에 중점을 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명된 토큰이라는 것 자체는 이 토큰이 변조됐다 안 됐다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때 보면 브라우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이렇게 서버가 있는데 여기다 요청을 보내는 거죠. 요청을 보내고 이렇게 응답을 오게 되는데
이 JWT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JWT라는 걸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JSON 웹 토큰이란 걸 만들게 되고요. 이 JSON 웹 토큰을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 서버만 알아볼 수 있도록 얘를 이제 뭔가 어떤 뭐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JWT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서버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응답으로 보내주게 되면 브라우저는 매번 이제 앞으로 그 다음부터 요청이 갈 때는 즉 1번, 2번 했잖아요. 2번 응답 받을 때 이렇게 JWT 토큰이 같이 와서 브라우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요청을 보낼 때 가지고 있던 JWT 토큰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보냈던 JWT 토큰이 그대로 오면은 그대로 오잖아요. 얘를 이 JWT 토큰이 서명이 올바른지를 확인해요. 서명이 올바르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올바르면 사용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이제 너는 올바르지 않은 요청이야 해서 이 요청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 하고 이제 보안상 넌 접근할 수 없어 하고선 이제 막아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JWT 토큰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 정보라든지 아니면 권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JW 토큰을 보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적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아이디도 적고 권한에는 그냥 일반 사용자 권한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권한을 담아가지고 JW 토큰을 보냈는데 이 브라우저 사용자가 여기에 이제 JW 토큰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를 변조한 거예요. 여기다가 사용자랑 관리자 권한까지도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면 지금은 아이디랑 권한이 사용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밖에 없었는데 얘가 이제 변조를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 서명이 올바르냐라고 보면 여기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이 딱 나오게 됩니다. 즉 뭔가 여기서 변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야. 너는 데이터를 변조했어. 거기서 이제 접근을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JSON 웹 토큰은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즉 JWT는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권한 부여를 할 때 쓰입니다. 권한 부여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각 요청에는 JWT가 포함되어 사용자가 해당 토큰으로 허용된 경로 서비스 및 리소스 액세스 할 수 있다. 즉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로그인을 하면 서버 쪽에서 서명된 JWT 토큰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로그인 하고 나서 받은 그 JWT 토큰을 요청을 보낼 때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항상 이 JWT 토큰을 검사를 해서 올바른지 않은지를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싱글 사인온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보 교환. JSON 웹 토큰은 당사자 간의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좋은 방법이다. 얘는 이제 암호화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알맞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JWT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JWT의 구조는 크게 헤더 부분, 페이로드 부분, 시그네처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JWT IO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JWT 디버거라는 게 있어요. 디버거라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인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 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영문자, 숫자,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점이 하나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여기서도 여기까지 하나 있죠? 그리고 점 하나 또 찍혀 있고, 또 보라색으로, 파랑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JWT 토큰이에요. 이런 JWT 토큰을 서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앞부분이 이 디코더에서 보면 헤더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게 좀 사람 눈으로 보면 알아보지 못할 내용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얘가 이러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페이로드라고 해서 내용이라고 하죠. 페이로드라고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요런 내용이다라는 거, 요러한 내용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을 요게 이제 인코드와 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your story 이렇게 바꾸면 내용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verify signature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더, 페이로드, 그다음에 시그네처라고 해서 헤더 내용 서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JWT 토큰, JWT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헤더 부분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헤더 부분에는 이 서명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ALG는 알고리즘의 약자겠죠? 그래서 JWT고 얘는 그다음에 HS256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서명 부분이 이제 서명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페이로드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클레임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이게 이제, 이 부분 이제 페이로드인데, 여기 서브, 네임, IAT,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레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스라고 돼 있죠. 페이로드는 클레임들을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레임은 엔티티 및 추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클레임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가지 종류가 있냐면, 이제 퍼블릭 클레임, 뭐 프라이빗 클레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3가지로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등록된 클레임이라고 해서 JWT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이제 클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발급했는지, 그 다음에 만료 시간, 그 다음에 서브 주제, 그다음 대상,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클레임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클레임들이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자바 공부하시다 보면은 if, for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언어에서 정한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이제 클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클레임이라고 해서 JW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클레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클레임들이 이제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이 충돌이란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제이손 자체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합하거나 이럴 때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서브라고 해서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이 서브라고 돼 있는 클레임이 있는데 사용자가 또 서브라는 걸 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동일하니까 이게 등록된 클레임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만든 클레임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그런 걸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되도록이면 충돌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개 클레임은 사용에 동의한 당사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에 사용된 사용자 정의 클레임이고, 이제 등록도는 공개 클레임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고요. 이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만드는 게 보통 비공개 클레임이겠네요. 왜냐하면 이 공개 클레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많이 같이 정의한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가보면 사이트로 제가 가보면
공개 클레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이미 이제 요런 애들이 정의가 돼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여기다 이제 같이 정의를 해서 추가해서 사용하자. 아마 이런 개념일 겁니다. 네. 하여튼, 페이로드에 들어가 있는 게 클라임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예를 보면은 서브 네임 어드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페이로드는 베이스 64 URL로 인코딩 돼서 두 번째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 돼서 이제 들어가죠.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이스 64 인코드로 헤더와 페이로드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인코딩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인코딩 돼서 두 번째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서명 부분은 서명 부분을 생성하려면 인코딩된 헤더, 인코딩된 페이로드, 그 다음에 시크릿 헤더에 지정된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서명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HMAC SHA 256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지금 보시면 이 알고리즘으로 서명을 하는데 헤더 부분과 페이로드 부분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을 합치는데 시크릿으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암호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암호화 키가 같아야지만 내가 이제 서버 쪽에서 보낸 그 JW 토큰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명은 도중에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서명 부분, 이 부분은 요 부분, 헤더 부분과 그 다음에 페이로드, 그리고 헤더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뭐라고 했어요? HS256이니까 여기에 HS256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시킨 내용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거를 다시 이제 베이스 64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즉 헤더 페이로드를 합친 다음에 요게 이제 비밀키를 넣어서 비밀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암호화 시키고 그것을 베이스 64로 만든 게 이 부분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합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전 헤더와 페이로드가 인코딩되고 암호로 서명된 JWT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JWT IO에서 이 JWT를 디코딩, 확인,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바 코드로 어떻게 이런 JWT 토큰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